네, 디지타임스 리포트 코너입니다. 대만의 IT 전문 매체 디지타임스의 유의미한 보도들을 콕콕 집어서 저희가 금요일 이 시간마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대만 내에서 유의미한 공급망 네트워킹을 갖춘 매체이니만큼 여러분들 함께 관련된 뉴스들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첫 번째 뉴스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타임스에서 한국 정부의 AI 정책에 관한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내놓는 이 AI 정책들이 계속해서 실행 단계에 가고 있다라는 의미의 보도였는데요. 한국 정부가 피지컬 AI 정책에서 실행 단계로 전환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피지컬 AI 얼라이언스를 정책 협의체에서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실행 플랫폼으로 전환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정책과 이 정책 예고에 맴도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 이게 실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두 번째 문장 함께 보시면은 정부와 네이버는 엔비디아와 협력해라고 했는데 이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냥 협력하는 게 아니라 are deepening cooperation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깊게 협력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피지컬 AI와 AI 팩토리 그리고 초대형 AI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한국에 방문해서 이 네이버와 한국의 많은 기업들과 만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세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는 자체 공간 데이터와 엔비디아의 코스모스 모델을 결합해서 서울 월드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네이버가 꽤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엔비디아와 협력해서 구체적으로 서울 월드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기 때문인데요. 이어서 마지막 문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제조업을 넘어서 물류와 농업, 의료, 국방, 행정, 그리고 재난관리 등으로 피지컬 AI 활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게 단순히 한 분야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쓰일 예정입니다. 이 말은 결국에는 정부가 앞으로 정책 AI를 실행하기 위해서 꽤 많은 기업들과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튀어올랐습니다. 함께 만나보시면요. SK 하이닉스가 13% 이상의 급등세 나타냈습니다. 300만 원대까지 올랐던 SK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어제 시장에서는 두 자릿수의 급등률을 나타내면서 300만 원대 가까이까지 왔습니다. 291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결국에는 정부가 또 이렇게 AI 정책을 확대하게 되고 실행을 하게 된다면은 가장 원천인 건 SK 하이닉스일 겁니다. HBM을 팔고 있기 때문에 HBM의 수요는 더 아마 늘어나겠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5%대 상승세. 일단은 SK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크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삼성전자보다는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개인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삼성전자 시대가 올지 결국에는 이 삼성전자도 앞서 만나봤던 뉴스와 엮여있는 가장 큰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미반도체입니다. 1%대 상승 27만 3천 원대 네이버 강보합권, LG CNS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에 따른 최근에 수익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시장엔 약간의 조정이었습니다. 일단 관련주들의 흐름 보고 왔는데 결국에는 쏠림 현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던 대목입니다.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타임스여서 가능한 보도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텔이 대만 반도체 공급망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라면서 10월에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함께 만나보시면요. 인텔이 결국에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 협력사들이 필요할 텐데 그 협력사들을 이제 대만에 있는 기업들로 선택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텔이 대만의 반도체 공급망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고 오는 10월에 협력 범위를 한층 더 넓힐 계획으로 전해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인텔이 TSMC 인증을 받은 장비와 소재 업체 중심으로 공급망과 구매 전략을 재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인텔이 단순히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 많다고 해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TSMC가 있기 때문입니다. TSMC의 인증을 받은 기업들, TSMC와 협력하는 기업들은 아마 퀄리티가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겠죠. 인텔은 이 부분을 공략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 기업들과 협력을 더욱더 확대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세 번째 문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프탄 인텔 CEO는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이 아직 TSMC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업의 이 확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마진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TSMC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상황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텔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발빠르게 뛰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능력이 있는 협력사들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숙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만 기업들과 이렇게 협력을 하는 겁니다. 이어서 마지막 문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이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파운드리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면 2030년부터 2032년이 되어야 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꽤나 먼 시간 같지만 사실 2030년에 회복만 된다면은 인텔 입장에서는 지금 대만의 공급망 업체가 몇 개이든 간에 협력을 하고 나설 겁니다. 인텔의 행보 앞으로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대만과의 협력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엔비디아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약간 좀 묻혔던 그런 뉴스이기도 한데요. 엔비디아가 주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곳에서 꽤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젠슨 황 CEO는 국가 안보가 최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AI 팩토리 시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 두 내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엔비디아의 칩이 중국에서 중고로 거래가 되고 있다. 굉장히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보도들 여러분들 많이들 만나보셨을 것 같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이를 인식을 한 걸까요? 상업적 기회와 미국의 국가 안보가 충돌할 경우에는 국가 안보가 최우선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가 중국에 지금 칩을 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중국의 칩을 굉장히 팔고 싶을 겁니다. 매출이 확대되면 훨씬 더 좋겠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의 우려를 일축을 하듯이 이렇게 국가 안보가 먼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문장 만나보시죠. 엔비디아는 미국의 수출 규제를 철저히 준수 중이고 불법 유통 시도도 여러 차례 차단을 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이 엔비디아 칩 판매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이를 겨냥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만 나온 건 아닙니다. 세 번째 문장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또 나왔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젠슨 황은 AI 데이터 센터를 AI 팩토리로 정의를 했고 차세대 플랫폼 베라 루미는 이미 양산 단계에 돌입했다라고 힌트를 줬습니다. 지금은 칩 기업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에만은 수급이 좀 쏠려 있지만은 지금 베라 루빈이 양산된다라는 의미는 결국엔 그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에게도 결국에는 기회가 갈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함께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마지막 문장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슨 황이 로봇과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을 아우르는 피지컬 AI를 엔비디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제시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피지컬 AI가 아마 가장 먼저 상용화될 수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엔비디아는 이 피지컬 AI를 겨냥해서 역시나 지금 HBM, 그리고 그 다른 많은 사업들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엔비디아 주가 앞으로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 뉴스 함께 만나보고 왔는데요. 결국에는 엔비디아, 인텔, 그리고 앞서서 만나봤던 한국 정부의 AI 이러한 뉴스까지 사실은 이게 결국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그 밑에 단에 있는 많은 기업들에게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뉴스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반도체 그리고 AI 시대의 내러티브는 아직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관련된 주가가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타임스 리포트 함께 하셨습니다.